지연은 회의실 앞에 섰다. 손에 쥔 발표 자료가 땀에 젖어들었다. 글로벌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그녀에게 주어진 파트는 단 5분이었지만 그 5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팀장 박과 외국인 파트너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너머로 기대 섞인 눈빛이 쏟아졌다. 지연은 준비한 영어 스크립트를 입 밖으로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혔다. 단어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발표 전날 밤 그녀는 새벽 3시까지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발음 하나하나를 고쳐가며 스크립트를 수십 번 읽었다. 하지만 연습실과 실전은 달랐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비했던 문장들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더듬거리다 한국어로 급하게 마무리했고 통역을 거친 그녀의 말은 힘을 잃었다. 외국인 파트너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팀장 박은 미간을 찌푸렸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향한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다. 37의 나이, 이력서에는 영어 능력상을 적어놨지만 실상은 달랐다. 대학 시절 토익 700점을 받았던 것이 벌써 10년 전 일이었다. 그 이후 영어는 계속 도망쳤다. 수십 번의 학원 등록, 수백 권의 영어 교재, 온라인 강의 구독, 영어 일기 쓰기, 미드 보기, 팟캐스트 듣기, 그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어김없이 포기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 영어는 타고나야 하는 것이고 37의 나이에는 이미 늦었다고 믿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SNS 피드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났다.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 해외 출장을 다녀온 동기들, 승진 소식을 전하는 선배들, 유학 없이 영어를 마스터했다는 후배들. 모두가 지연보다 나아 보였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그녀의 인생도 어디론가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아이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영어 숙제를 하고 있었다. 12살 아이의 공책 위에는 틀린 문장들이 빼곡했다.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그어놓은 체크 표시가 가득했다. 아이린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다. 학교에서 영어 발표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읽다가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받았다고 했다. 한 남자아이가 아이린의 발음을 흉내내며 웃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고 했다. 선생님은 그냥 다시 읽으라고만 했고 아이린은 얼굴이 빨개진 채 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지연은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겪은 일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모녀는 서로를 위로할 수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어루만질 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에게도 이 악순환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실패가 아이의 미래까지 망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유튜브 추천 영상이었다. 큰소리 영어학습법, 누구나 6개월이면 영어 마스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회의적이었지만 영상을 재생했다.
또 하나의 과장 광고겠거니 생각했다. 화면 속 남자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뿐이라고 단어만 제대로 잡고 큰 소리로 읽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문법책은 필요 없고 비싼 학원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저 단어를 외우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렇게 쉬우면 왜 모두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겠는가. 하지만 영상 속 남자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도 30대 후반까지 영어를 전혀 못했다고 고백했다. 유학도 가지 않았고 학원도 소용없었다고 했다. 토익 300점대에서 시작해 1년 만에 900점을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다. 지연은 영상을 끝까지 봤다. 15분짜리 영상이었지만 한 번도 건너뛰지 않았다. 그리고 설명회 신청 링크를 눌렀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 세미나실에서 무료 설명회가 열린다고 했다. 지연은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했다.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만약 이것마저 안 되면 영어는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였다. 그 기대는 작았지만 선명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토요일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강남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이린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고 지연은 홀로 지하철에 올랐다. 세미나실은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딩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생각보다 아담한 공간이 펼쳐졌다.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였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지연과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들, 심지어 50대로 보이는 중년들도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절박함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연은 뒤쪽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옆자리 여성은 두꺼운 영어 교재를 들고 있었고 앞자리 남성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모두가 진지했다. 정각 10시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민석이었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둘러봤다. 첫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냈다. 자신은 영어 천재가 아니라고 오히려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했다. 대학 시절 토익 300점대였고 졸업 후에도 영어 울렁증 때문에 승진에서 번번이 밀렸다고 했다. 38배 나이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각성했다고 했다. 그 순간 지연은 귀를 쫑긋 세웠다. 민석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그때부터 민석은 모든 영어 학습법을 연구했다. 문법책, 회화책, 인터넷 강의, 미드보기, 쇄도잉,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돈만 수백만 원 날렸고 시간만 허비했다. 좌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우연히 한 언어학 교수를 만났다.
교수는 말했다. 언어 습득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어휘력과 소리내어 읽기라고 했다. 문법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다. 회화 패턴 암기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저 단어를 많이 알고 그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을 큰 소리로 읽으면 뇌가 자연스럽게 언어 구조를 익힌다고 했다. 민석은 그 말을 믿고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했다. 매일 영어 단어 50개를 외우고 영어 지문을 큰 소리로 30분씩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입이 잘 안 떨어졌고 발음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 단어가 쌓이니 문장 읽기가 수월해졌다. 석 달이 지나자 영어 기사를 술술 읽게 되었고 6달이 지나자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해졌다. 1년 후 민석은 토익 950점을 받았고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었다. 지금은 이 학습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의를 한다고 했다. 민석은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다. 단어 더하기 큰 소리 읽기는 영어 마스터.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단어는 언어의 벽돌이라고 했다. 벽돌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듯 단어 없이는 영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문법은 시멘트고 회화는 인테리어인데 벽돌도 없이 시멘트를 바르고 인테리어를 하려니 안 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먼저 단어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50개씩 외우면 한 달이면 1,500개, 석 달이면 4,500개, 6개월이면 9,000개가 된다고 했다. 9,000개면 웬만한 영어 콘텐츠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큰 소리 읽기는 뇌를 깨우는 작업이라고 했다. 눈으로만 읽으면 뇌의 일부만 활성화되지만 입으로 소리 내면 청각, 시각, 운동 감각이 모두 동원되어 기억에 깊이 각인된다고 했다. 또한 큰 소리로 읽으면 영어의 리듬과 억양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회화 실력도 향상된다고 했다. 민석은 자신의 경험담을 더 들려줬다.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했다. 단어만 외워서 뭐하냐, 문법을 먼저 해야지, 회화 학원을 다녀야지, 온갖 조언이 쏟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 저녁 퇴근 후 1시간을 영어에 투자했다. 지하철에서도 단어를 외웠고 화장실에서도 소리내어 읽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고 결과는 놀라웠다.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영어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발언할 수 있었고 이메일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연은 민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37의 나이에도 할 수 있을까? 민석은 마치 지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나이는 상관없다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고 했다. 자신도 38배 시작했고 수강생 중에는 60에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라고 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설명회가 끝날 무렵 민석은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있느냐고, 6개월만 투자할 각오가 된 사람 있느냐고 물었다. 지연은 손을 들었다.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었다. 민석은 지연을 포함한 15명을 등록자로 받았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지연은 등록비를 결제하며 설렜다.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감정을 느꼈다. 민석의 확신이 그녀에게 전해진 것이다. 세미나실을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수업은 일주일 후 평일 저녁에 열렸다. 지연은 회사를 정시에 퇴근해 세미나실로 향했다. 손에는 민석이 미리 보내준 교재가 들려 있었다. 두껍지 않은 책이었지만 묵직했다. 표지에는 큰소리 영어 기초편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미나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수강생들이 와 있었다. 지난주 설명회에서 봤던 얼굴들이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민석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그는 교탁에 서서 말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어 인생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첫째, 매일 단어 50개를 외울 것. 둘째, 매일 30분 이상 큰 소리로 읽을 것.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민석은 교재를 펼치라고 했다. 첫 페이지에는 기초 단어 50개가 나열되어 있었다. 사과, 책, 물, 하늘 같은 쉬운 단어들이었다. 지연은 의아했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다 아는데 왜 다시 외우라는 걸까? 민석은 설명했다.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단어를 안다는 것은 봤을 때 뜻을 아는 것이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고 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의 말이 맞았다. 자신도 많은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말할 때는 떠오르지 않았다. 민석은 수강생들에게 단어를 소리내어 읽게 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발음하게 했다. 지연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어를 읽었다. 애플, 북, 워터. 목소리가 작았다. 민석은 말했다. 더 크게 자신감 있게 읽으라고 했다. 지연은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작았다.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민석은 다가와 말했다. 작지만 큰 변화는 입을 여는 순간 온다고 했다. 영어는 부끄러움을 이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주변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컸다. 민석은 미소 지으며 좋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지연은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수업은 계속 이어졌다. 민석은 단어 암기법을 알려줬다. 단순히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익히라고 했다. 교재에는 각 단어마다 예문이 있었다. 지연은 노트에 단어를 적고 예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하니 익숙해졌다. 그 다음 민석은 큰 소리 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수강생들을 모두 일어서게 했다. 그리고 교재의 첫 번째 지문을 함께 읽자고 했다. 지문은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민석은 먼저 시범을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했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따라 하라고 했다. 모두가 함께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중군한 방이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니 점점 맞춰졌다. 지연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점차 목소리를 높였다. 옆 사람의 목소리에 힘입어 자신도 더 크게 낼 수 있었다. 민석은 더 크게, 더 자신감 있게 읽으라고 독려했다. 수강생들의 목소리가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함께 소리를 내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연대감이 생겼다. 수업 중간 민석은 한 수강생을 지목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그녀에게 혼자 읽어보라고 했다. 여학생은 당당하게 지문을 읽었다. 발음도 정확하고 목소리도 컸다. 지연은 부러웠다.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읽고 싶었다. 민석은 여학생을 칭찬하며 말했다. 저 친구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단지 연습이 부족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매일 집에서 혼자서도 큰 소리로 읽으라고 당부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곧 익숙해진다고 했다. 수업 말미 민석은 과제를 냈다. 오늘 배운 단어 50개를 완벽히 외워올 것, 그리고 지문을 매일 10번씩 큰 소리로 읽어올 것. 다음 수업 때 확인하겠다고 했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도 다짐했다. 이번에는 꼭 해내겠다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교재를 가슴에 안았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린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딸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도 이제 영어 공부 시작했다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 아이린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번에는 중간에 안 그만두는 거지? 지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지연은 교재를 펼치고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50개의 단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 하나씩 소리내어 읽고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지문을 10번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입이 떨어졌다. 10번째 읽을 때는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다. 지연은 뿌듯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올 것 같았다. 한 달이 흘렀다. 지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민석의 과제를 수행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단어 50개를 외웠다.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 단어장 앱을 열어 복습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교재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읽었다. 처음에는 주변 눈치가 보였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다시 한번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주말에는 앞서 배운 모든 단어를 총정리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약 1,500개의 단어를 외웠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영어 기사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에는 한 문장을 읽는데도 사전을 서너 번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단어를 알았다. 문장 전체의 의미가 한눈에 들어왔다. 읽는 속도도 빨라졌다. 민석은 매주 수업 시작 전에 단어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날 배울 단어 50개를 미리 공부해 와야 했고 지난주에 배운 단어들도 다시 테스트했다. 지연은 매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민석은 지연의 노력을 칭찬했다. 그녀는 그 칭찬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큰 소리 읽기도 이제 습관이 되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작은 목소리로 읽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읽었다. 목소리도 커졌고 발음도 좋아졌다. 영어의 리듬이 몸에 배기 시작했다. 강세와 억양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민석이 말했던 대로였다. 큰 소리로 읽으니 영어가 귀에 익었다.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발음을 교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저절로 익혔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는 것을 문법책 없이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연은 회사에서 영어 이메일을 받았다. 해외 파트너가 보낸 긴 메일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번역기를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읽어봤다. 놀랍게도 대부분 이해가 되었다.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었지만 문맥상 유추할 수 있었다. 지연은 번역기 없이 답장을 작성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답장을 보낸 후 지연은 가슴이 뛰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영어 메일인가 싶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민석은 수업 시간에 점점 더 어려운 지문을 주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나 일상 대화였지만 이제는 뉴스 기사나 에세이도 나왔다. 지연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큰 소리로 읽다 보니 이해가 되었다. 단어를 알고 있으니 문장이 보였다. 문장을 이해하니 전체 내용이 파악되었다. 민석은 말했다. 언어는 결국 패턴이라고, 많이 읽다 보면 패턴이 보인다고 했다. 문법을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체득된다고 했다. 지연은 그 말을 실감했다. 문법책은 한 번도 펼치지 않았지만 문장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올바른 구조가 나왔다. 수업 후 지연은 다른 수강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매주 한 번씩 카페에 모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단어를 테스트했다. 5명이 모였는데 모두 진지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동기부여했다. 지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스터디 모임에서 한 멤버가 말했다. 자기는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했다. 지연은 자신의 방법을 공유했다. 단어를 한 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라고 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했다. 그리고 단어를 문장 속에서 외우면 훨씬 쉽다고 조언했다. 멤버는 고마워하며 그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지연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기분이 좋았다.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집에서는 딸 아이린과 함께 영어 공부를 했다. 지연이 교재를 읽으면 아이린도 따라 읽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진지해졌다. 아이린도 엄마처럼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지연은 딸에게 매일 단어 10개씩만 외우자고 제안했다. 아이린은 신이 나서 동의했다. 모녀는 저녁마다 함께 앉아 단어를 외우고 큰 소리로 읽었다. 남편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아이린의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랐다. 영어 시험에서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생님도 아이린의 변화를 알아챘다.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하고 숙제도 성실히 해온다고 칭찬했다. 아이린은 엄마에게 말했다. 영어가 이제 재미있다고, 친구들도 자기 발음이 좋아졌다고 했다. 지연은 딸을 꼭 안아줬다. 자신의 변화가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민석은 수강생들에게 과제를 하나 더 냈다. 영어 일기를 쓰라고 했다. 매일 5문장이라도 좋으니 그날 있었던 일을 영어로 써보라고 했다. 지연은 처음에는 어려웠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했다. 알고 있는 단어를 동원해 문장을 만들었다.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것 자체였다. 일주일 후 민석은 수강생들의 일기를 검토해줬다. 지연의 일기를 보며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몇 가지 표현을 고쳐줬다. 지연은 고마웠다. 피드백을 받으니 더 나아질 수 있었다. 지연은 이제 영어가 두렵지 않았다. 단어의 힘을 깨달았다. 단어만 알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문장만 만들 수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응원했다. 2달째 접어들자 지연은 새로운 벽을 만났다. 단어는 계속 쌓이고 있었고 읽기도 수월해졌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회사 동료 하나가 점심시간에 물었다.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던데 문법은 언제 하냐고 물었다. 지연은 문법은 따로 안 한다고 대답했다. 동료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문법 없이 어떻게 영어를 하냐고, 문법이 기초인데 그것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지연은 순간 흔들렸다. 정말 문법을 안 해도 되는 걸까? 자신이 잘못된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저녁 수업 시간에 지연은 민석에게 물었다. 문법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민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질문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다. 문법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문법을 먼저 배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문법은 언어의 규칙인데 규칙만 외운다고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마치 수영 이론만 배운다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언어는 감각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문법이 체득된다고 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문법책을 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문법에 맞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석은 지연에게 과제를 하나 더 줬다. 영어 소설을 읽으라고 했다. 너무 어려운 것 말고 중학생 수준의 쉬운 소설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도 추천했다. 자막을 보면서 듣다 보면 귀가 트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지연은 그날 바로 서점에 가서 영어 소설을 샀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책이었다. 중학생용으로 나온 간추린 버전이었다. 집에 와서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모르는 단어도 있었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민석이 가르쳐준 대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한 문장, 2문장 읽다 보니 리듬이 생겼다. 단어를 알고 있으니 대충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지 않고 문맥으로 유추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읽으니 첫 장을 끝낼 수 있었다. 지연은 뿌듯했다. 영어 소설을 읽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매일 저녁 30분씩 소설을 읽었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다.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2장씩 읽을 수 있었다. 책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특히 반복되는 표현들은 저절로 외워졌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문장을 읽을 때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외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 구조가 귀에 익었기 때문이다. 민석이 말했던 대로였다. 많이 읽으니 문법이 감각으로 들어왔다. 미국 드라마도 시청하기 시작했다. 프렌즈라는 오래된 시트콤을 골랐다. 일상적인 대화가 많아 초보자에게 좋다고 민석이 추천한 작품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을 보며 봤다. 영어는 거의 안 들렸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며칠 후 영어 자막으로 바꿔봤다. 그러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는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다. 문장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키워드들은 들렸다. 일주일 후에는 자막 없이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연은 놀라웠다. 2달 만에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팀 회의가 있었다. 팀장 박이 영어 자료를 나눠주며 각자 읽어보라고 했다. 지연은 긴장하지 않고 자료를 읽었다. 내용이 술술 들어왔다. 전문 용어 몇 개만 모를 뿐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있었다. 팀장이 물었다. 이 자료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었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만 봤다. 지연은 손을 들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은 자료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영어 실력이 갑자기 늘었다며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었다. 지연은 큰소리 영어 학습법을 설명해줬다. 동료는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연은 민석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날 저녁 수업 시간에 민석은 문법 문제집을 하나 나눠줬다. 수강생들은 의아해했다.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민석은 설명했다. 이제 감각이 생겼으니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규칙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검용으로 풀어보라고 했다. 지연은 문제집을 펼쳤다. 고등학교 때 보던 그 지겨운 문법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제를 읽자마자 답이 보였다. 규칙을 떠올리지 않아도 어떤 게 맞는 문장인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10문제를 풀었는데 9문제를 맞췄다. 지연은 놀라웠다. 문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렸다. 민석은 말했다.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문법을 규칙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아는 것이 진짜라고 강조했다. 지연은 무너지던 문법의 벽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문법이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교재를 덮고 생각에 잠겼다. 2달 전만 해도 영어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오르고 있었다. 정상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길은 보였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다.
해외 파트너사와 갑작스러운 미팅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가 열린다고 했다. 각 팀은 자기 파트의 현황을 영어로 정리해 발표해야 했다. 팀장 박은 회의를 소집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자료 정리, 프레젠테이션 제작, 발표 등 여러 업무가 나뉘었다. 지연에게는 영어 서류 검토와 간단한 팀 소개가 맡겨졌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침착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연은 그날부터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파트너사에서 보내온 영어 서류를 검토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였다. 예전 같았으면 번역기를 돌리고도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니 내용이 파악되었다. 물론 모르는 전문 용어들이 있었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씩 이해했다.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메모를 남겼다. 하루 만에 서류 검토를 끝냈다. 팀원들은 놀랐다. 보통 이런 서류는 검토하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지연이 하루 만에 해낸 것이다. 지연은 핵심 내용을 요약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파트너사의 제안 내용, 예상 비용, 일정,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팀장 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석 달 전 회의실에서 얼어붙었던 그 지연이 맞나 싶은 표정이었다. 다음으로 지연은 팀 소개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팀의 구성, 주요 업무, 최근 성과 등을 간략하게 영어로 정리했다. 민석에게 배운 대로 단순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썼다. 복잡한 구조보다는 짧고 강한 문장들로 구성했다. 초안을 완성한 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었다. 어색한 부분을 고치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꿨다. 민석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스크립트를 가져갔다. 민석은 꼼꼼히 읽어보고 피드백을 줬다. 문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했다. 몇 가지 표현만 더 자연스럽게 다듬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지연은 그 조언을 반영해 최종본을 완성했다. 발표 전날 지연은 집에서 리허설을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말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여러 번 반복하니 유창해졌다. 딸 아이린이 엄마의 연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쳤다. 남편도 응원의 말을 건넸다. 지연은 긴장되었지만 자신감도 있었다. 금요일 오후 회의 시간이 되었다. 회의실에는 팀원들과 팀장이 모였고 화면 너머로 파트너사 사람들이 보였다. 3명의 외국인이었다. 미팅이 시작되고 팀장이 먼저 인사를 했다. 그 다음 지연의 차례였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입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준비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팀의 구성, 업무 성과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파트너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왔다. 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전달되었다. 파트너사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 박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정말 놀랐다며 언제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었냐고 물었다. 지연은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고 대답했다. 팀장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지연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지연은 기뻤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료들도 축하해줬다. 예전에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지연은 자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발표했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석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축하한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 이제 시작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린이 달려와 안겼고 남편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석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영어로 썼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나는 시험대에 섰고 통과했다. 더 이상 영어가 두렵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석 달 전만 해도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다. 지연은 교재를 펼치고 다음 과제를 확인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 정말 달라졌구나.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야.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4달째 접어들면서 지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회사에서는 영어 관련 업무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맡겨지기 시작했다. 해외 파트너와의 이메일 교환, 영문 보고서 작성, 간단한 전화 통화까지 소화할 수 있었다. 팀장 박은 지연을 글로벌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로 지목했다. 그녀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승진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지연에게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다. 딸 아이린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 영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엄마가 매일 단어를 외우고 큰 소리로 읽는 모습을 보며 아이린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놀이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학습이 되었다. 지연은 아이린과 매일 저녁 30분씩 영어 시간을 가졌다. 함께 단어를 외우고 영어 동화책을 큰 소리로 읽었다. 지연이 한 문장을 읽으면 아이린이 따라 읽었다. 모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남편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끔 함께 참여했다. 가족 전체가 영어 학습 분위기에 물들었다. 아이린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다. 영어 수업 시간에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에는 발표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주저없이 대답했다. 발음도 좋아졌고 읽기 속도도 빨라졌다. 어느 날 아이린은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학년별로 대표를 뽑아 전체 학생들 앞에서 영어 동시를 낭독하는 행사였다. 아이린은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연은 놀랐지만 응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영어 때문에 울던 아이가 이제는 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다니 감격스러웠다. 모녀는 함께 준비했다. 아이린이 낭독할 동시를 골랐다. 짧지만 감동적인 시였다. 지연은 먼저 시를 읽어주며 발음과 억양을 알려줬다. 아이린은 엄마를 따라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반복하니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2주 후 학교에서 예선이 열렸다. 아이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시를 읽기 시작하자 떨림이 사라졌다. 집에서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읽었다. 목소리도 컸고 자신감도 넘쳤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박수를 보냈다. 결과는 학년 대표로 선발되었다. 아이린은 기뻐서 뛰어올랐다. 지연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눈물이 났다. 본선은 한 달 후였다. 아이린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지연도 함께 준비했다. 발음 하나하나를 다듬고 감정을 실어 읽는 법을 알려줬다. 민석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민석은 아이린의 낭독을 들어보고 칭찬했다. 나이에 비해 발음이 정확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몇 가지 팁을 주었고 아이린은 그것을 반영해 연습했다. 본선날 지연과 남편은 학교 강당에 갔다. 무대 위에 아이린이 올랐다. 지연은 긴장해서 손을 꼭 쥐었다. 아이린이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감정도 잘 살렸고 발음도 완벽했다. 지연은 가슴이 벅찼다. 저 무대 위의 아이가 몇 달 전 영어 때문에 울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다. 결과는 2등이었다. 아이린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금방 웃었다. 엄마와 함께 열심히 한 시간들이 더 소중했다고 말했다. 지연은 딸을 꼭 안아줬다. 상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린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었다. 회사에서도 지연의 위상은 계속 높아졌다. 어느 날 팀장 박이 지연을 불렀다. 다음 달 해외 출장 계획이 있는데 함께 가겠냐고 제안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일정이었다. 지연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해외 출장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물론 받아들였다. 준비 기간 동안 지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컨퍼런스에서 사용될 전문 용어들을 익히고 네트워킹을 위한 표현들을 연습했다. 민석도 실전 회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줬다. 호텔 체크인, 레스토랑 주문, 택시 타기, 길 묻기 등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지연은 자신감이 생겼다. 출장 전날 지연은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이린이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지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도 이미 훌륭해. 우리 함께 더 성장하자. 남편도 응원의 말을 건넸다. 지연은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5달이 지났다. 지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에서의 위치, 가족과의 관계,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다. 영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딸 아이린도 변했다. 영어 때문에 울던 아이가 이제는 영어를 즐기는 아이가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선생님은 아이린의 변화를 학부모 상담에서 특별히 언급했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학생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가정 안에서 영어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아이린의 영어 숙제 시간이 모녀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며 성장했다. 영어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되었다. 지연은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영어로 썼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함을 느꼈다. 변화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 가족의 성장에 대한 기쁨,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기에 담겼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6개월 전에 나는 영어 때문에 좌절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영어 덕분에 날아오른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지연은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출장은 성공적이었다.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명함도 여러 장 받았다. 파트너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농담도 주고받았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다. 회사에서 지연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팀장 박은 지연을 차기 프로젝트 리더로 내정했다. 승진도 거의 확실시되었다. 동료들은 지연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영어 공부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며 민석의 강의를 추천했다. 실제로 몇몇 동료들이 등록했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석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수업이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연은 궁금했지만 기다렸다. 수업 후 민석은 지연을 따로 불렀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지연 씨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가 되었다고 말했다. 민석은 설명했다. 자신의 학습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수한 수강생들을 보조 강사로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도 그중 한 명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연은 놀랐다. 자신이 강사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민석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연만큼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드물다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가르칠 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지연은 고민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영어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지연은 민석에게 말했다. 해보겠다고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보조 강사 교육을 시작한다고 했다. 지연은 새로운 도전에 설렜다. 보조 강사 교육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민석은 강의 방법, 학생 관리, 동기부여 기법 등을 가르쳤다. 지연은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2주 후 첫 시범 강의를 했다. 초보 수강생 5명 앞에서 단어 암기법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니 수강생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말했다. 6개월 전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다고 영어 때문에 회의실에서 얼어붙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단어를 쌓고 큰 소리로 읽으니 변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다. 40대 중반 남성이었다. 그는 말했다. 지현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다고 자신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절대 늦지 않았다고 시작이 반이라고 응원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연은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민석이 왜 강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지연도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한 달 후 민석은 지연에게 독립적인 스터디 그룹을 맡겼다. 초급반 10명을 지연이 직접 이끌게 된 것이다. 지연은 설렜다. 첫 수업을 준비하며 6개월 전 자신이 처음 민석의 수업을 들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긴장감, 기대감, 불안함이 생생했다. 지연은 그 감정들을 이해하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 첫 수업날 지연은 10명의 수강생들 앞에 섰다.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자까지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비슷한 표정이 있었다.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연은 자기소개를 했다. 자신은 6개월 전까지 영어 때문에 고통받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습법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여러분을 도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이 집중했다. 지연은 민석에게 배운 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단어의 중요성, 큰 소리 읽기의 효과, 꾸준함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리고 함께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에는 작고 어색했던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자신감이 붙었다. 지연은 한 명 한 명을 격려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응원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다. 30대 초반 여성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랫동안 영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은 그녀를 안아줬다. 자신도 그랬다고,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첫 수업을 마쳤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석은 답장했다. 당신이 영어를 마스터한 게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찾은 겁니다. 그 목소리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세요.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정말 그랬다. 6개월 전 그녀는 영어 때문에 목소리를 잃었었다. 회의실에서 얼어붙어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영어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는 강의실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것이 진짜 변화였다. 석 달 후 지연의 스터디 그룹은 성황을 이뤘다. 수강생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처음에 작은 목소리로 읽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게 읽었다. 단어 시험 점수도 계속 올랐다. 무엇보다 수강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영어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 지연은 보람을 느꼈다. 회사에서는 드디어 승진 발표가 났다. 지연은 과장으로 승진했다. 팀장 박은 축하하며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지연의 변화가 놀랍다고 말했다.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넘쳤다. 자신이 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서는 딸 아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또 입상했다. 이번에는 1등이었다. 아이린은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다. 지연은 딸을 안으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엄마도 너한테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정말이었다.
딸의 성장을 보며 지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어느 주말 지연은 민석과 커피를 마셨다. 민석은 말했다. 지연 씨가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만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해도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지연은 놀랐지만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지연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행복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만족했다. 영어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매일 아침 영어 뉴스를 듣고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영어 소설을 읽었다. 저녁에는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영어 영화를 봤다. 영어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어느 날 지연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서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새 정상에 서 있을 겁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교재를 펼치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수강생들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 속에서 지연은 자신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1년 전 잃어버렸던 그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다.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강의실을 넘어 세상으로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늦은 때란 없다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지연은 이제 알았다. 영어를 마스터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지연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일깨울 것이다. 큰소리 영어학습법은 단순한 영어 공부 방법이 아니었다. 인생을 바꾸는 철학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명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